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GBTV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콘텐츠 가운데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코너가 있지요. 뭐 이렇게 많은 회차를 지나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뭘 생각해 보느냐고요? 먼저 시작합니다. 안타까워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에 제가 이제 짧은 강의긴 하지만 여기 다니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카페가 1층에 있는데 1층에 들어가서 그 이제 보니까 그 카페에서 웅성웅성해요. 이게 뭔가라고 보니까 어느 한 여자분이 좀 얼굴이 조금은 좀 창백한 상태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한 분은 119에다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위급 상황이로구나. 이게 보니까 119랑 뭐 한참 얘기를 하는데 119가 이제 오기로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마침 이제 저랑 알고 있는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셔서 바로 제가 이제 손을 보게 됐죠. 말 그대로.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만지니까 당연히 손을 보게 되는 거겠죠. 응급처치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상태를 보니까 그분이 지금 심장이 부정확하게 뛰고 있으면서 가슴이 조이면서 어지럼증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119에 같이 갔다. 그럼 가서 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응급처치라는 건 저런 건 다른 거 없어요. 우선 제일 먼저 뇌와 연관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굉장히 어지럽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증상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다 그러고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실신이라 그래요. 실신. 그게 심해지게 되면 이제 정신을 잃게 되겠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메스껍습니까? 토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증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손에서 여기저기에서 몇 군데 피를 좀 빼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반드시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할 테니까 분명히 머리에 어떤 변화, 가슴에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 그땐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경황이 없다 보니까 느끼게 저는 그걸 아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쪽 손을 다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손으로 바꿔갈 때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 어지러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머지 한 손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그런 가운데 119에서 왔더라고요. 119에 왔으니까 제가 이제 하던 거를 멈춰야 되니까, 그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증상을 듣더니 혈압을 재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진맥을 하고 상황을 좀 보고 진행을 했지만, 저는 일단 응급적인 거는 웬만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혈압을 재는데 혈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상을 얘기하고 듣더니, 제가 그랬어요. 119가 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죠. 119랑 함께 가고 안 가고는 나의 소관이 아니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지금에 있는 그런 느끼는 증상이 좋아지고 좀 개운해진 상태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119가 와서 뭐 하고 하더니 본인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무리를 다 했지요. 마무리를 다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벌써 여러 차예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그날 아침에 거기에 오기 전에 약국에 들려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먹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컨디션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벌써 아침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우황청심환을 먹고 왔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황청심환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그 어떤 일이 심각하게 될 때에는 그거 갖고도 안 됩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벌써 우황청심 하나 사서 먹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결 편안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응급처치라고 하는 손에서 이용하는 손맛을 보게 해주는 방법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뒤에 끝에도 제가 이걸 한번 달아놓겠습니다만은 손에서 피를 빼야 합니다, 우선. 그럴 때는 사열침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사열침 알맹이, 보통 우리가 침관이라는 게 있고 그 침관에다가 사열침 알맹이를 넣어놓고 잠그고 딸깍딸깍해서 피를 빼지만 그렇게 하게 돼선 그 사열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만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좀 한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한 엄지손가락보다는 조금 가늘어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보다 그러니까 부피가 큰 거예요. 여자분들은 핸드백이 있으니까 거기다 꼭 넣어 갖고 다니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를 만나고 저를 또 조금 배우신 분 같으면 사열침 알맹이라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렇게 생긴 알맹이입니다. 이것이 요만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보통 4-5개를 놓고 다녀요. 집에 가면 이제 주머니에서 모든 짐을 빼놓고 분명히 이게 딱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걸 꺼내가지고 소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는 저도 그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응급 쇼핑백을 가져간 것이 아니니까 물티슈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물티슈를 갖다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게 닦고 하는 게 좀 낫죠. 근데 물티슈가 없다, 급하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도 해야지. 왜? 피가 나와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피를 빼야 할 위치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피가 나와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어디서 어떻게 피를 빼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위치마다 건 다른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막상 그런 앞에 그런 응급질환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피를 빼야 할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있다. 왜? 다급하니까. 그럴 때에는 그냥 잊지 마십시오.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여기 끄트머리에서 피를 먼저 뺍니다. 손등에는 손톱 밑에 약 2-3mm 밑에서 피를 빼고 손바닥에서는 끄트머리 올라와서 피를 뺍니다. 그런데 그 피를 뺄 때는 피를 빼야 할 위치라는 게 정확히 있고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가 체했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느질 할 때 쓰는 그 바늘을 갖다가 머리에 쓱쓱쓱 해서 피를 뺐던 아마도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서 피를 뺐느냐? 바로 가운데 손가락을 위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운데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요 손가락, 손바닥, 손등 끄트머리에서 다 피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 피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압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찌르는 순간 피가 쫙 뻗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주의할 경우니까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기운이 쫙 가라앉는 게 기운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따뜻한 걸 좀 잡수케 했고 마침 가지고 있던 비타민C를 잡수케 했고 그것도 좀 2봉을 다 잡수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기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다운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고 있던 팔찌를 양쪽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고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리고 강의도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때는 한결 얼굴빛도 돌아오고 돌아왔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큰 경험을 했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지만 심장 문제로 그런 경우에 우황청심원을 그렇게 잡섰던 경험은 있었기에 이런 일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또 옵니다. 반드시. 하지만 제가 진맥을 하고 난데 죄송합니다. 먹는 거 바꾸십시오. 이분은 식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그런 경우에 몸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분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런 거 버리십시오. 그런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의 문제, 뇌의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올 수 있고,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건 없어요. 벌써 예고는 여러 번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로 아침에 벌써 우황청심 하나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여러분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건 없어요. 미리 예고 경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느냐, 저한테 계속 묻더라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히 일러드리기도 하겠지만 몇 가지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응급질환은 끝났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르니까요. 네, 안타까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방송 5년이 넘도록 제가 후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미리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